안녕? 오늘도 나랑 공부할래? 죄송합니다. 얼굴이 시커멓네요. 이제 30평은 끝났다. 점점 빨라지는 인구 감소. 앞으로 어떤 평수가 오를까? 사회 변화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인구가 준다, 1인 가구가 는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평형에 주목하셔야 되는지 그거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평형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아파트 수요 쑥? 대한경제신문에서 가구 분화가 늘고 전세 사기 여파에 소형 아파트 수요 쑥? 2024년 4월 9일 기사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형 아파트는 공급 면적으로 25평형 이하,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그리고 중형 아파트는 공급 34평형, 전용 84제곱미터. 중형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국민평형이라고 불렸는데 25평으로 옮겨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평형별 분양 성적을 봤대요. 소형 아파트는 경쟁률이 17.9대 1이었대요. 중형 아파트들은 5.08대 1, 그리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38평 아니면 44평 이런 거 8.27대 1로 이제 분석이 됐답니다. 중형의 3배, 대형의 2배. 사람들이 소형으로 몰리고 있다. 근거는 뭐냐면 첫 번째,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전체 가구 수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42%래요. 혼자 사니까 큰 집이 필요 없다. 작은 집이 좋다. 이건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전세 사기의 여파로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쏠려? 아파트로. 아파트 중에서도 소형 아파트로 쏠리고 있다. 제가 여기서 잠깐 스포를 좀 하자면 저도 소형으로 몰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 그러나 전제가 있어요. 당분간 소형으로 몰릴 겁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니까 이에 따라서 소형 평형을 사람들이 선호하게 되었다. 늘어나는 1인 가구, 변화에 바람이 부는 부동산 시장. 1, 2인 가구가 급증해서 주택시장도 소형화 바람이 불고 있다. 아파트 소형이 인기입니다. 소형이 역대 최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뉴스냐면요. 딱 10년 전 뉴스입니다. 10년 전에 똑같았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소형의 아파트가 아닌 중형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 34평형 아파트는 사람들한테 외면받았었습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사람들에게 국민평형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엄청나게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제 주장이 현재 가격을 보면 알 수 있겠죠? 부동산 지인에서 2024년 4월 1일 기준이고요. 20에서 30평형, 즉 20평형대입니다. 이게 평당 가격이에요. 평당 가격. 그럼 당연히 여기는 뭐다? 30평대의 평당 가격입니다. 두 개 도시만 분류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서울, 그리고 지방 중에는 부산. 20평형대의 평당 가격은 서울은 3,589만 원입니다. 부산은 1,063만 원입니다. 소형화 바람이 불고 1인 가구가 늘어나서 소형 평형이 사람들이 더 많이 좋아할 거야 라는 말에 부합하려면 뭐가 제일 비싸야 돼요? 20평형대가 비싸야죠. 네. 그러나 다르다는 겁니다. 30평대가 더 비싸네. 네. 30평형대 평당 가격은 서울이 3,810만 원, 부산은 무려 1,364만 원이에요. 제가 여기 서울이랑 부산만 해놨는데요. 20평대보다 30평대의 평당 가격이 낮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1인 가구가 느니까 소형으로 쏠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저한테. 아, 너나이님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요. 1월부터 3월까지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가격이 싸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특히 지금은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달려드는 시장이 아니라 철저하게 집이 필요한 사람들만 주택 매수에 나서는 실수요 시장, 하락장의 특징이거든요. 실수요 시장이기 때문에 가격이 싼 데로 사람들이 몰리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여기서 이것도 진짜 중요한데 제가 요즘 항상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 변하지 않는 걸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여력이 되는 사람들은 더 큰 집에서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안 바뀌어요. 맞아요.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지방에서 나타나요. 서울은 6.2%밖에 안 비싸거든요. 30평대가. 근데 부산은 무려 30% 가까이 비싸요. 그렇죠. 서울이 3,810만 원인데 부산이 1,300만 원이죠. 이거 3분의 1 수준이거든요. 맞아요. 서울 사람들이 부산 사람들보다 연봉이 3배 높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소득 대비 느껴지는 집값은 어디가 훨씬 더 부담이 덜하다는 거예요. 부산이 네, 자, 덜 하죠. 그럼 뭐죠 이게? 싼 거예요. 즉 부산 사람들은 서울 사람들보다 여력이 되기 때문에 집에 있어서는 더 큰 집에서 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게 이 시세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청약경제 소형에 몰리는 이유는 분양가 자체가 낮지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 집에 내가 매수에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 평수가 작아야 가격이 싸기 때문에 몰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저는 더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2022년에 1인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30.9%입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그죠? 네. 근데 30%. 근데 2인 가구는 65%야. 3인은 71%. 4인은 74.7%. 5인 이상은 74.8이에요. 2, 3, 4, 5인 이상 가구의 주택 소유율 비중은 1인 가구에 비해서 무려 2배 이상이라는 겁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주택의 매수 수요가 되기엔 소득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때문에 저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형 평형 선호?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빌라 기피, 전세 사기로 인한, 그리고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형 선호가 증가할 것이다. 일단 전세 사기 얘기는 아까 안 했으니까 그래서 간략하게만 할게요.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한 비아파트 기피, 아파트 선호 현상은 매매 시장보다는 임대 시장에 큰 영향을 준다. 또한 매매가와 임대가의 격차가 큰 상황에선 그들이 주된 주택, 아파트 매수 수요로 작동하기 어렵다. 자, 이게 약간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3억에 전세를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동네에 갑자기 전세 사기가 엄청나. 너무 무서워. 아파트 전세를 알아봤어. 아파트 전세 얼마? 4억. 그런데 매매는 얼마냐? 그냥 슬쩍 물어봤어. 매매는 얼마요? 매매요? 7억 5천이요. 그러면 어떠냐면 전세 갈게요. 그냥 거봐 물어보지 말랬잖아. 혹시나 해서 물어봤지 뭐.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전세 사기로 인해서 아파트로 쏠리는 사람들은 기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소형 아파트 매수 수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임대 시장에 영향을 주는 임대 수요라는 거예요. 전세 수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상황이 지나면 바뀔 수 있죠.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전세를 3억에 살고 있어? 불안해서 옆에 아파트 전세를 물어봤더니 4억이래. 당연히 전세집 구하려고 생각하고 갔더니 근데 매매를 안 보세요? 네? 매매요? 생각도 안 해봤는데요? 아니 지금 전세 4억이잖아요. 매매 지금 5억이에요. 이럴 거면은 1억 더 주고 그냥 내 집에 살지 그래요? 자,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 또 이제 매매를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수 있죠. 거죠. 똑같이 전세 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파트 선호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임대 시장에 영향을 주지만 나중에 언젠가 매매가와 전세가의 임대가의 격차가 작아지는 상황이 되면 즉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 비용이 낮아지는 시기가 되면 그들이 매수 수요로 새롭게 등장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1인 가구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아파트 시장에서 주된 매수 수요로 영향을 주기가 어렵다. 그리고 소형 아파트 쏠림 현상은 1인 가구 증가의 영향이라기보다 상대적으로 20평대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에요. 제 의견은 그래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뭐냐? 우리가 뭘 어떻게 알고 행동해야 되는지가 남은 거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다시 드려볼게요. 이 전세 사기로 인한 부분은 빌라 전세를 살고 계세요. 근데 이참에 아파트로 옮겨볼까 하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갔더니 우리 동네에서 아파트 전세할 거면 매매하는 게 더 나을 만한 시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는 매매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가격 때문에 소형 아파트 쏠림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는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현재 평당 가격이 20평형대가 30평형대보다 더 많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당분간 어디에 몰릴 거라고요? 소형에 몰릴 거라고요. 단 아파트 값이 버거운 지역, 특히 서울 같은 지역은 가격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가격이 변화하면 이 진단도 바뀌어야겠죠. 네. 소형에 사람들이 몰려요. 자, 소형이 가격이 요 정도, 중형이 요 정도예요. 자, 싸니까 여기로 몰려. 여기로 몰리면 얘가 먼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죠. 얘가 먼저 반응해요. 그럼 이게 올라가. 그 올라가서 이렇게 돼, 이렇게. 그러면 이때는 뭐가 상대적으로 싼 거예요?
중형.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오히려 뭘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중형을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 매매하려고 고민하실 때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20평대 물어봤으면 그 다음에 뭘 물어봐야 돼요? 30평대 매매도 네. 반드시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넌 아이가 왜 저렇게 확신을 갖고 말할까? 제가 근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부동산 지인에서 제가 한 땀 한 땀 정리한 거예요. 시기별로. 2009년 4월 1일자, 2010년 해서 쭉 1년 텀으로 2024년 현재까지 15년 동안 20평형대 서울 평당 매매가하고 30평형대 평당 매매가를 쭉 적은 겁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요 색깔 표시된 거는 30평형대가 20평형대 대비 얼마 정도 비쌌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2009년에는 30평대가 20평대보다 15%가 더 비쌌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어떻게 돼요? 쭉 보세요. 줄어들어.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면 거의 또이또이까지 쫓아온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소형 아파트가 더 올랐다. 적게 떨어지고 더 많이 올랐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싸니까. 싸니까. 근데 너나이님 그거 싸다고 뭐 무조건 다 사나요? 네, 그게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하락장이거든요, 이때가. 2014년까지. 그리고 상승장 초반이에요. 이 시간에는요, 가격이 싼 것들 위주로 접근을 합니다. 불황기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럼 지금 하락장인가요? 상승장인가요? 하락장이죠. 지금 호황이에요? 불황이에요? 불황이죠. 그럼 똑같은 거예요, 상황이 이때랑.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20평형대의 사람들이 앞으로 당분간은 쏠릴 거란 얘기입니다. 그게 청약 경쟁률에 나온 거예요. 1인 가구가 늘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비슷해진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가격 격차가. 벌어지죠. 왜 벌어져요? 아니 뭐 가격 비슷하면 난 30평대 살래 이렇게 그렇지. 되는 거예요. 제가 두 개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 아파트 두 개입니다. 이것도 자꾸 어디냐고 물어봐서 내가 가려놨어. 현대 아파트, 삼성 아파트 같은 아파트고요. 같은 아파트의 작은 25평이랑 33평 그래프를 같이 그린 거예요. 이 빨간색이 네. 20평대죠. 네. 얘는 지금 그대로 가죠. 네.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야금야금 올라가니까 쉽게 말해서 밑에서 이렇게 푹 찌르면서 따라잡는다. 나 이제 너랑 거의 비슷해졌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얘가 하면서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 그러다 결국에 어디까지 벌어져요? 쫙 올라가는 거죠. 이때가 이때보다 1인 가구 더 많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은 자기 공간을 넓은 공간 갖고 싶어하는 본능을 갖고 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30평대, 20평대는 어떻게 돼요? 많이 떨어지고 얘는 쭉 가죠? 가다가 20평대가 당연히 회복하면서 또 이거 봐봐. 찔르잖아. 그쵸. 찔렀어.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20평대만 머릿속에 있어서 20평대만 물어보고 20평대만 집 사는 거랑 30평대 집 사는 거랑 뭐가 더 유리했죠? 30평대 유리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뇌피셜로 1인 가구가 늘면 당연히 소형으로 쏠리겠지? 그러니까 소형이 대세가 되겠지? 그게 아니고요. 이런 상황적 맥락적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 집 마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소형과 중형 아파트 가격을 다 살펴보십시오. 다 살펴보시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소형이랑 중형의 가격 차이가 꽤 납니다. 그런데 분명히 소형 아파트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소형이 먼저 반응하는 경우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런 지역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소형의 가격이 중형에 육박할 경우에 중형평형 아파트들도 잘 살피셔서 여러분들이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기억에 남는 제 투자 사례가 경기도에 있는 모 아파트였는데요. 3억 7천 정도에 매매를 했는데 20평대 가격이 얼마였는 줄 아세요? 제가 갔을 때 3억 4천, 3억 5천 2천만 원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사장님, 이거 왜 이래요? 뭐가요? 30평대가 3억 7천이잖아요. 네, 그렇네요. 지금 24평이 3억 5천이잖아요. 이거 왜 이래요?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좀 이상한 거 같네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걸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제가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사장님은 30평대 살고 싶으세요? 20평대 살고 싶으세요? 같은 값이면? 30평대죠, 당연히. 자녀분들 다 출가하셨나요? 네, 집에 우리 신랑이랑 둘이 살아요. 그래서 30평대 가실 거예요? 네. 저는 그때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30평대 투자를 했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30평대가 20평대를 투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예외가 되는 지역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대형은 40평대하고 30평대의 가격이 같은 지역들이 수도권 외곽에 꽤 많습니다. 이미. 그러면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 지역의 소득이나 이런 게 높지 않다.
라고 하면 대형 아파트는 수요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왕이면은 같은 값이면 넓은 집에 살고 싶어도 안전하게 보실 때는 전용 84까지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